후떡딱 넘어가죠? 간단하죠? 뭐만 알면 돼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P값이다. 이 P값만 해석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결국 P값 검증하는 거예요. 계속 P값. 그것만 제대로 알면은 10가지 분석 방법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종류. 첫 번째는 데이터가 집단이 하나일 때, 어떤 값이 그 집단의 어떤 특정한 값을 검증할 때. 두 번째는 두 개의 그룹을 쪼개서 평균이 같다, 틀리다를 검증할 때.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에 따라서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시간이 3개 이상이면 안오바예요. 똑같이. 시간이 2개로만 딱 분리해서 쪼개져 있을 때 보는 겁니다. 보통 많이 쓰는 게 전과 후 비교하는 거가 많이 쓰이죠. 어떤 뭔가를 처치하기 전에 전과 후를 비교한다. 다이어트 약의 효과 전, 효과 후. 그 다음에 어떤 영어 공부 시험을 하는데 시험 보기 전에 어떤 특정한 공부를 한 이후에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K제약회사의 신제품 개발부에서 3개월 안에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 약을 개발했습니다. 자, 과연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을 먹기 전에 체중. 자, 여기 보면 시간이 나오죠. 약을 먹기 전. 또는 약을 먹은 후 체중을 조사했습니다. 자, 몇 번 쟀어요? 시간적으로? 한 번 쟀어요? 두 번 쟀어요? 세 번 쟀어요? 한 사람한테. 시간에 몇 번 쟀어요? 여기 나오잖아. 약을 맞기 전에 체중을 쟀고 약을 먹은 후에 체중을 쟀고 체중을 몇 번 쟀어요? 두 번 쟀죠. 두 번. 그러면 이렇게 재면 어때요? 약을 먹기 전에 1개월 후, 2개월 후, 3개월 후 세 번째예요. 얘는 세 번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오바가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는 리피티드 메저 안오바라는 게 이제 이럴 때 쓰이는 거예요. 어쨌든 시간을 두 번 잰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문제가 나오면 얘를 몇 번 쟀지?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얘를 시간으로 두 번 쟀구나, 시간으로 세 번 쟀구나. 이걸 알아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기 전과 후의 체중을 비교해 보겠죠. 귀무가설은 다이어트 약을 먹기 전과 후의 체중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귀무가설은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없다, 이퀄이다, 같다. 체중이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과 후의 체중이 같다라는 말은 변화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같은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는 뮤D라고 했죠. 뮤D. 뭐냐면 한 사람을 두 번 쟀기 때문에 그룹으로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뮤D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퀄 제로다. 체중은 뺐더니 뭐 전혀 변화가 없었네? 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밑에 연구가설은 체중이 차이가 났더라. 0이 아니다. 그겁니다. 근데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1kg 빠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kg 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없고, 막 이런 거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수십 명 모아봤더니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진짜 살이 빠졌냐?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마다는 각각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한 사람을 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을 갖고 이 약의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을 할 수가 없죠. 보통 그래서 30명에서 100명을 쟀을 때 모든 사람의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 빠졌다. 이걸 보면 약의 효과를 검증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통계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와요. 막 이렇게 나오죠. 얘는 배울 필요가 없죠. SPSS가 알아서 다 구해줍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확률 시간에 배우는 게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데 보면 우리가 한 20명만 쟀네요. 20명을 쟀는데 뺐더니 2.5g 정도 차이가 나네요. 평균적으로. 얘는 약 때문에 빠진 것과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마다 오차 때문에 생긴 것과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말이 붙습니다. 통계적으로 검증해 봤더니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가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쭉 봐면 제일 마지막 거죠. P밸류가 드디어 또 딱 나왔습니다. 앞에 거는 다 무시하셔도 제일 마지막에 P밸류 0.002. 얘는 뭐가 맞을 확률이요? 무슨 가설이 맞을 확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귀무가설은
그 체중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봤더니 뭐예요? 체중은 차이가 없다 라는 말은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다. 0.2%니까 1%도 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제로다. 즉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확률적으로. 따라서 체중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다시. 우리 열기 들어가서 3번 PST Failed Sample T-Test PST 열기 들어가시고 자 그러면 제일 왼쪽에 보면 ID라는 게 있는데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번호. 사람 이름을 쓸 수는 없죠. 보통 통계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쓸 수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사람의 전과 후의 체중을 이렇게 같이 잽니다. 자 앞에 거랑 좀 틀려졌죠. 앞에 거는 그룹을 정해서 쪼개죠. 타이어를 60개 고른다 그러면 30개 구분이 돼요. 원샘플 T-테스트는 그래서 나는 A 집단이 되든 B 집단이 되든 하나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남자 여자 그러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소속이 둘 중에 하나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고 Failed Sample은 나를 두 번 재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전에 한 번 재고 후에 재고 자 분석 기법이 틀리죠. 데이터 구하는 게 자체가 틀리죠. 나를 한 번, 두 번 재느냐? 아니면 나를 그룹으로 쪼개서 재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그 개념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총 20명 거를 이렇게 쟀습니다. 전과 후의 체중을 막 쟀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차이가 있다 없다를 보겠습니다. 분석, 평균 비교, 대응 표본이라는 한국말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분석, 평균 비교, 대응, 표본, T, 검정. 자, 얘를 클릭하시고. 자, 봤더니, 대응해서 변수 1, 2 이렇게 써있네요. 그죠? 당연히 이 두 개를 동시에 집어넣으라 이 얘기겠죠. 자, 그러면 섭취 전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집어넣으면 변수 1에 들어갔죠. 섭취 후도 눌러서 들어가면 변수 2에 들어가 있죠. 자, 뭐냐면 얘를 쌍으로, 동시에 이 두 개를 쌍으로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자, 쌍으로 섭취 전, 후를 비교하겠다 이 얘기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놓고 볼 수도 있죠. 섭취 후를 먼저 놓고 섭취 전을 두 번째로 놓고 그러면 후에서 전을 빼는 개념이고 섭취 전에서 후를 빼겠다? 그럼 섭취 전을 먼저 놓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쓰고 싶은지에 따라서 전후를 비교해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전후를 뭐든 앞으로 넣든 뒤를 넣든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넣고요. 끝이에요. 끝. 자, 확인. 끝난 거예요, 이제 이게. 되게 쉽죠? 이런 것들 보시면. 그래서 실제로 SPSS에서 분석하는 툴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쉬운데 이 결과 해석하고 하는 게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근데 복잡한 것도 없죠. 이제 P 값만 딱 보면 되잖아. P.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응 표본 평균 섭취 전후에 대한 평균 값이 나오죠. 섭취 전에는 73kg였는데 사람들의 평균 무게를 다 합쳐봤더니 섭취 후에는 76g으로 약 2.5g, 아까 전에 2.5g 정도 나왔죠. 2.5g이 줄어들었어요. 얘는 샘플을 20몇 분이 안 뽑았기 때문에 그 오차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체중의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넘어가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여기는 제일 마지막에 유의 수준이 나오네요. 여기 보면 유의 수준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쭉 봤더니 제일 끝에 나오네요. 유의 수준 0.00이라는 값이 딱 나왔네요. 얘만 보면 되죠. 얘는 뭐예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그럼 우리가 귀무가설을 아까 전에 뭘로 봤죠? 전과 후는 체중의 차이가 없다. 라고 우리가 세웠는데 귀무가설을. 그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몇 퍼센트에 가까워요? 0.00이니까 0.2%네요. 이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이 안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예요. 당연히 살이 빠졌다는 얘기죠. 반대니까.
그래서 이 약의 효과, 살이 빠졌다는 거니까 약의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 평균 2.55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이 빠진 거예요. 요 평균 차이값입니다. 얘가. 자, 근데 플러스 표시가 나오니까 화가 안 와닿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후에서 전을 빼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가 봤을 때 후에서 전을 빼줬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여기서 원래는 통계량에서 전후가 아니고 후에서 전을 빼주면 좀 더 확실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2.5g 빠졌습니다. 2.5kg 빠졌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죠? 위에 플러스니까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후에서 전을 빼주는 게 맞겠죠. 이 경우는 꼭 후에서 전을 빼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후에서 전을 빼주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전에서 후를 빼줘야 될 경우도 있고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값은 똑같아요. 얘는 똑같아요. 얘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만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똑같이 이렇게 아까 전에 인디펜던트 샘플 티 테스트 요약 정리하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죠. 아이고, 여기가 잘못 나왔네. 이게 아니고 failed sample t 테스트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거 좀 예제가 잘못 나왔네요. 제가 요거는 수정해서 다시 올려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failed sample t 테스트도 똑같이 전에 체중이야 이렇게 요거 A 타이어 회사 대신에 뭐만 넣으면 돼요? 전에 체중. 먹기 전에 체중. 얘는 B 타이어 회사 대신에 뭐예요? 먹기 전에 후에 체중. 요것만 바꿔주면 똑같아요. 말만 바꿔주면 되죠.